번째 파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파트 문제 해결 능력은요, 크게 두 가지 하위 능력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고력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문제 처리 능력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현장에서 이런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또는 새로운 사고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너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패턴으로 생각을 할 거니? 아니면 이러한 상황을 너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니, 처리해 나갈 거니? 라는 질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원이다 보니 이론 중심보다는 오히려 현장 중심의 상황 또는 사례를 토대로 한 질문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미 그래 왔고요. 그래서 이번 파트의 문제 해결 능력에서만큼은 이론을 좀 가볍게 이해를 하시고 다양한 문제를 미리 접해 보셔서 풀이하는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라 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가볍게 이론 내용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먼저 문제에 대한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겠죠. 문제에 대한 개념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상태나 상황과 현재의 상태나 상황 사이에 발생되는 갭을 의미합니다. 즉 업무 수행을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질문이나 과제를 말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창의적 문제와 분석적 문제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의적이라는 단어와 분석적이라는 단어는 잠시 후에 진행할 사고력에서 또 한 번 다뤄지기 때문에 뒤쪽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도표는 여러분들께서 수험서를 통해서 확인만 가볍게 하시면 충분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니? 라는 부분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기능에 따른 문제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결 방법에 따른 시간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 유형으로 저희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능에 따른 유형은요. 아시다시피 제조라던가 아니면 영업이라던가 연구라던가 그러한 기능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해결 방법은 다양한 해결 방법 절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에 대한 시간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 중에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4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요. 제가 밑에 좀 간단한 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가운데가 현재입니다. 네, 좌우로 과거와 미래를 저희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까지는 원인 지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현재에서 미래는 목표 지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 사이 시점에서는 원인 지향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미래까지의 상황이라면 목표, 즉 우리가 나중에 도달하고 싶은 그 도달점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기 위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와 과거에서 과거에 가까운 발생형 문제 그리고 상생형 문제, 설정형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발생형 문제는 기존에 이미 발생하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왜 이탈이 되었는지 등등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 좀 더 원상 복구를 위한 부분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이랬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잘못했으니까 바르게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탐색형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를 충분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개선이나 강화를 포커스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요. 미래 쪽인 설정형 문제는 아무래도 미래 목표 달성을 위한 부분이다 보니 개발을 해야 할까? 또는 어떠한 달성을 해야 할까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미래 상황에 대해 대응하고 대책을 간구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결, 문제라는 단어 뒤에 해결이라는 그 단어까지 지금 붙어졌는데 문제 해결은 도대체 뭐냐? 목표와 현상을 분석하여 주요 과제를 바람직한 상태나 기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최적의 어떤 것 해결안을 찾아 실행하고 평가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직의 측면에서도 움직이실 수 있고요. 고객의 측면 또는 나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한 측면으로 저희는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역시나 교재를 통해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니? 앞에서 저희가 이 단어는 뒤에서 한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전략적, 분석적 사고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먼저 전략적 사고 의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와 해결 방안이 상위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네요. 분석적 사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부분별 의미를 도출한 다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아래쪽에 구체적인 3가지 문제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과지향인지 가설지향인지 사실지향인지 또다시 분석적 사고 안에서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은요. 기존의 것에서 새로운 패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전환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고를 지향한다이고요. 내 외부 자료를 또는 자원을, 정보를 충분히 활용을 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문제 해결 시 기술, 재료, 방법, 사람 등 필요한 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내 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라고 나타나 있네요. 자, 문제 해결의 장애 요인만 4가지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철저하지 못한 분석력이고요. 두 번째는 고정관념. 세 번째는 단순 정보에만 의지한다던가 네 번째는요. 너무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확실한 또는 필요한 내용들을 선택하지, 선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해결 방법에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 어프로치와 하드 그리고 퍼실리테이션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는요, 일반적으로 현재 큰 기업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소프트 왠지 말랑말랑할 것 같죠? 문제를요, 직접적으로 강하게 야, 이거 잘못됐어가 아니라 우회적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한 번 더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를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공유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는 소프트 어프로치라고 하고요. 하드 어프로치는요, 좀 더 직설적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또는 공론화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퍼실리테이션은 정확한 또는 활성화된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을 통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그 안에는 창조적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까지로 3가지로 문제 해결 방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NCS에서 구분하는 방법이요.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또는 수업을 통해서 좀 가볍게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하위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력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고력에서는요, 앞서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던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텐데, 저희 사고력에서는 크게 창의적 그리고 논리적, 분석적 사고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의적 사고에 대한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창의적인 사고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로 재결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특징이 정보와 정보의 새로운 조합 또는 조합이라던가 새로운 가치 창출 그리고 창조적인 가능성 등이 창의적 사고의 특징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창의적 사고 개발을 위한 방법인데요. 먼저 첫 번째, 자유연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정말 편안하게 자유롭게 끊임없이 생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극을 주고 싶다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강제나 비교 발상법이 될 텐데, 강제 연상법은요, 힌트를 강제적으로 전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힌트들을 좀 더 강하게 다른 파트와 연결시킬 수 있는, 즉 힌트를 좀 강제적으로 연결시켜가면서 고민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비교 발상법은 주제와 좀 관련된 또는 비슷한 것과 비교해가면서 또다시 연결 지어가는 힌트를 얻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창의적 사고력을 한번 개발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논리적 사고력입니다. 사고의 전개에 있어서 전후의 관계가 일치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능력을 논리적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논리력이 있어야 상대방이 쉽게 설득을 할 수 있겠죠. 논리적 사고 개발 방법으로는 피라미드 구조화라던가 아니면 그래서 왜, so what에 대한 기법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 기법에 대한 설명은 교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바로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비판적인 것과 부정적은 사실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비판적 사고는요, 어떤 주제나 주장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평가하는 능동적 사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빠라고 하는 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적극적인 분석을 하는 긍정적이고 수동적인 사고 방법이다. 그래서 문제점을 알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는 방법에는요, 지적 호기심, 객관성, 개방성, 융통성, 지적 회의성, 지적 정지성 등등등과 같은 태도가 필요한데 무엇에서 다른 관점에 대한 존중도 함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위 영역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두 번째 하위 영역입니다. 문제 처리 능력에 대해서 좀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처리 능력이라 목표와 현상을 분석하여 문제를 도출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고 평가해 나가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문제 처리를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요 5가지만 좀 가볍게 이해를 하신다면 문제 해결 능력 파트는 끝. 어렵지 않으니까 끝까지 힘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문제 인식에 대한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문제 인식은요, 문제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목표를 명확히 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분석이 필요로 하겠죠. 네, 그래서 환경을 분석합니다. 경쟁사는 어떤지, 그리고 고객은 어떤지, 실제 우리 회사는 어떤지, 또는 지금 우리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기회와 위협은 무엇인지, 즉 스왓도 분석하는 단계들을 이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주요 과제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종 과제를 도출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제는 그 과제를 선정합니다. 과제가 한 개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 할 때 그 중에서 무엇을 할 건지를 판단하는 과정도 이 문제 인식 단계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2단계 문제 도출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하기에 무엇을 해결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단계가 바로 문제를 도출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이게 문제인 것 같아 라는 큰 그림에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로직 트리라는 건데, 이 로직 트리는요, 나무에 이 가지처럼 계속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세부화된 고민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로직 트리는요, 문제의 원인을 깊이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찾을 때 활용을 하다 보니 주요 과제에서 이 일이 발생된 원인을 크게 2가지를 잡고 그 원인을
또다시 쪽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지를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분석의 단계입니다. 원인 분석은요, 핵심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본 원인을 도출하는 단계인데 이 도출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또 단계가 필요로 해요. 그 세 단계, 바로 첫 번째는 이슈를 분석해야 합니다. 핵심 이슈가 도대체 무엇인지 설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핵심 이슈가 해결되고 나면 이럴 것이야 라는 나름의 가설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될 테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즉 자료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를 먼저 수집도 하셔야 될 테고요. 정리도 하셔야 될 테고요. 경우에 따라서 해석도 하셔야 될 텐입니다. 자, 그를 통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과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 세 가지 단계를 또다시 원인 분석이라는 단계 안에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는요, 해결한 개발 단계거든요. 문제로부터 도출된 근본 원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하네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자, 그 안에도 단계가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해결안을 도출을 하는데, 해결안을 도출하고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명확화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 평가하고 최적안으로 선정하는 거죠. 그 중에 무엇이 가장 좋을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실효성이 있을지, 실천 가능할지 등등을 고민해 보는 걸로 또다시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지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는 어느 단계에서나 거쳐야겠죠. 해결안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실행 계획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단계로서 이 안에는 또다시 세부적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정말 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평가하면서 팔로우업을 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사실 그리 어렵지만은 않거든요. 다만 문제 유형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문제를 풀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정확하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많은 문제를 미리 접해 보시고 나시면 시험 치실 때 일단 당황하지 않으실 테고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들을 좀 단축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에 좀 노출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또는 관점에 대해서도 많은 좀 고민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제 많은 직장 내에서는 또 어떠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을까? 그때마다 이 성과가 좋은 고성과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할까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해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 번째 파트 문제 해결 능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